다음은 오리엔테이션 때 유교 걸스라고 소개해 주셨던 팀이죠. YGG 팀입니다. 유교 문화에 관한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유교걸스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 사랑하는 한입니다. 저는 질문하기 좋아하는 민지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케빈입니다. 저는 도전을 즐기는 손예원입니다. 유교는 편견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추석 때도 엄마가 맨날 나보고 전부치라고 그러고 그 유교 때문이잖아. 또 할머니도 나보고 조신하게 하라고 뭐라 하고. 이 주제를 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양성평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봤기 때문이에요. 임금 격차를 예를 들면 2020년에 OECD 평균은 12.5%인데 한국은 3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팀은 어떤 요인이 한국의 성 역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유교의 영향이었습니다. 거슬은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교에 대한 생각과 한국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생각으로 나누어 조사했고 중요한 질문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교가 한국의 성 역할 형성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는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성 역할에 유교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두 번째는 한국의 가정에서는 성벽한 집안일이 비교적 고르게 분배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의 응답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같은 직종과 업무하에서 성벽한 임금 격차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이 주제를 연구한 큰 이유에는 임금 격차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 특별히 중요해요.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격차에 대체로 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날 성 역할의 원인은 유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의 유교가 한국의 성 역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박진경 교수님의 견해도 여쭤볼까요? 네. 교수님! 제가 지금 통계 보내준 걸 보면서 어떤 한국 사회에서의 성 역할이나 아니면 출산 후에 어떤 회사로의 복귀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 세대가 저는 이제 90년대 학교를 다니고 때문에 20, 30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경험했겠죠. 근데 그 인식적인 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개별적인 레벨에서는 느끼고 있는 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알겠는데 민지, 유교는 정확히 뭐야? 너는 유교가 뭐라고 생각해? 그냥 보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부다는 불교고 유교는 달라. 우리는 그동안 유교를 없어져야 할 악습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유교는 성차별의 근원이기만 한 걸까요? 유학자는 그저 여자를 차별하는 정근대적인 사람들이기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력부터 성리학까지 그리고 영양학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유교는 가부장적 제도로부터 탄생했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는 군자의 짝이자 남성의 보조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또한 여자에게 평생 아버지, 남편, 아들만 따라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남을 배려하면서 윗사람도 비판하는 간언, 자신을 존중할 것을 말하는 불감회상과 같은 관념을 보면 유교가 절대로 우열을 나누는 철학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김세설이라는 교수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냐?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고 제로고 그거 대신에 양명학을 볼 수 있을까? 좀 그거는 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제 조선 500년이 다 이제 주자학 중심이었는데, 그러면 이 역사 자체를 다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볼 게 없었다, 그냥 성리학 일변도였고, 여기서는 다 여성은 억압적이었다, 조선 유학은 여성 억압, 이렇게밖에는 또 볼 수가 없거든. 조선의 성리학은 그 당시에 여성이 남성처럼 공부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지당과 같이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남성과 동등하게 연구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증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지당은 민지당고라는 책으로 남성처럼 역사 인물을 기술하고 평가하기도 했죠. 이민지당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지식활동으로 최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의 양명은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성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명의 핵심은 생리인데요. 이 생리는 매우 능동적이고 자발적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은 곧 양지라는 공감력이 되어 유교의 사덕이 됩니다. 이 양지의 생리는 남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여성도 군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파격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교가 어쨌다는 건데 외국에는 유교 사상이 없으니까 완전 오픈마인드나 평등한 거 아니야? 딱히 그렇지 않은데. 그럼 유교 말고도 성차별에 다른 사상적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럼요.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성평등에도 많은 변화와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처럼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여성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는 학자들의 직장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육아휴직 사용하는 아버지 수가 적고, 두 번째는 양성평법 있어도 여전히 요리 전당만년하고 커리어가 단절되는 여성들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교 외에도 한국 성 역할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이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여성 미덕이라는 강조한 전통적인 유교 기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무양처라는 일본 메이지 정책입니다. 현명한 어머니, 착한 아내라는 개념 일체 신민교육 정책 등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한 미국 석유사들 주장하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 사상입니다. 수능과 지혜를 여성과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교만 오늘날 한국 여성들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은 한국 젠더는 가부장제, 신민주의, 민족주의, 서구 근대성이 복잡하는 주자점이 셈입니다. 언니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 다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유교가 너무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탓하기 마련인데요. 누구에게나 과거의 잘못을 마주하고 성찰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선조 유교 사회가 한일병탄으로 나라를 잃자 그 이후 한국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충분한 성찰 없이 전부 유교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폐쇄적이고 새로운 사조를 거부하는 이미지로 굳어진 유학은 근대에 들어서는 학문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추락했습니다. 물론 유교 문화의 가부장성과 정근대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는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교를 우리에게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거울을 빌려 좌우가 바뀐 모습을 진짜 모습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유교 역시 서양의 눈에만 비추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좌우가 바뀐 모습을 진짜 유교의 모습으로 착각하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근대의 신여성상에서도 박제된 여성을 찾았고 유교 문화 속에서도 비상하는 여성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유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만이 유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유교의 폐단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괴테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멈춰있던 유교의 흐름을 전환하여 한국 사회의 유교 문화를 새로이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 역할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형성되었고 이를 올바르게 성찰하는 것이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흐름으로 뉴교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이 팀 이름 자체가 유교 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제도 또 유교 문화에 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팀을 만들 때부터 이 주제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의상 역시 네, 이렇게 뭐 잘 준비해 주셨다라는 뭐 예상을 받았고요. 아, 그렇지만 또 매섭고 날카로운 질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뭐 주제를 논의하거나 이런 과정 같은 걸 좀 설명해 줄래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횟수 정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뭐 선생님들 인터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 발표를 하는 데까지의 뭐 좀 주요한 그 과정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저희가 일단 제가 먼저 포스터를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크블은 제가 1학년 때 동아리를 같이 했던 학우였고 그리고 민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장을 하고 있는 동아리의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크블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조가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조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바로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여성학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성차별이 어떤 요인으로 형성되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이제 교수님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발표를 9월 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월 안으로 인터뷰를 다 끝내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인터뷰와 그리고 발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도 우리가 질문 다 만들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눠주고 그거를 다시 합쳐서 우리가 아나라이즈하고 만들었어요. 또 그리고 저희가 논문을 사실 매주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DBP와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논문을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책을 찾아 읽는다거나 그래서 저희가 넷이서 그 매주 누구는 책을 찾아서 읽고 누구는 아니면 논문을 계속 매주 읽는다거나 해서 논문 중에서도 이제 유교를 그렇게 저희는 이제 좋게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재해석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김세설이야 교수님의 논문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을 한번 면담을 해보고 싶다, 인터뷰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연락을 넣었고, 그래서 박진경 교수님도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교수님들과 인터뷰를 그렇게 따왔습니다. 네. 아, 네. 지금 누가 보면 질문과 답변 역시 대본에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정말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준비했다. 뭐 네. 다른 거는 몰라도 진짜 준비성 하나는 우리 유교거리 네 진짜 지금까지는 1위예요. 1위.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이제 후보로 털었네요. 이제야 웃어. 네. 좋습니다. 네. 많이 긴장됐을 텐데 수고했을 네 우리 YG 팀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YG 팀의 발표였습니다.